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이남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저희 잡정보센터에서 다양한 취업 컨설턴트 분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듣고 나는데 쌤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이번 2019년 상반기 채용이 역대급으로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워크넷을 조사한 결과를 봤더니 최근에 일자리나 취업 관련된 검색어가 정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서 취업 준비생분들이 여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계속되는 취업난에서 취업을 위해서 갖춰야 할 것은 많고 또 그러자니 배우기에는 경제적으로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고요. 저희도 있고 또 취업 컨설턴트 쌤들도 있고요. 모든 취준생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두 어깨를 쫙 펴고 제가 이거 좀 화투 같긴 하지만 그래도 어깨 두 쫙 펴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목요일 잡정보센터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취준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취업 타이밍을 찾아 최고의 취업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성공취업의 맥을 짚어드리는 마감 임박 인적성 골든타임 시간입니다. 네, 탈락의 아픔 두 번의 후회는 없도록 저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분과 함께라면 더 이상 탈락의 고배의 쓴맛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달달한 냄새가 가득한데요. 네. 취업 컨설팅의 허니보이, 더 빅스터디의 마민영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다이어트는 잘 되어 계신가요? 네, 어제 조금 과식을 했는데 다시 오늘부터 바짝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조이나요? 지금 살 많이 빠지셔갖고 이렇게 화면으로 보기에도 네. 근데 괜찮으신 건지. 얼굴이 주먹만해지셨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그 BMI 지수라고 하나요? 네네. 계산을 해보면 여전히 정상 체중에 조금 못 미쳐서 그러니까 정말요? 조금 많이 나가서 조금은 더 열심히 좀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라고 또 마음을 먹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열심히 하고 계셔서 저희도 다이어트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이어트도 다이어트지만 네. 요즘에 취준생분들이 굉장히 다시 또 인적성이나 뭐든 바쁠 텐데 마쌤도 덩달아 바빠지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3월 달에는 우리가 서류에만 집중을 했으면 됐는데 4월로 넘어오면서부터 뭐 당연히 인적성이 있는 그 기업들, 그 인적성을 준비하시는 분들과는 인적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서류 이후에 바로 면접으로 가는 기업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화가 그렇겠죠. 그런 기업들에 합격하신 분들은 바로 또 면접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히려 3월보다 4월에 더 이야기거리가 많고 또 바쁜 그런 한 달이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주 인적성 특집으로 꾸려서 하고 있는데 또 오는 분들마다 저희가 여쭤보고 있거든요. 마쌤의 인적성 수준이랄까요? 여태까지 나온 분들은 다 어깨가 너무 높아지셔서 본인은 굉장히 잘했다. 마쌤은 솔직하게 잘 보셨나요? 전 솔직하게 한 절반 정도 합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반? 네, 되게 개인적으로도 그 취업 준비생 때를 떠올리면 아쉬운데 그러니까 만약에 10개를 시험 보면 한 5개 정도 합격하는 정도? 그래서 조금 많이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느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마쌤이 롯데제과 출신인 거는 저희가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다뤄주실 기업도 바로 롯데인 것 같습니다. 네. 롯데 인적성 LTE는 어떤 시험이고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네, 이게 정식 명칭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조직 직무 적합 진단 평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편의상 롯데 인적성이다, LTE이다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채용 전형 중에 서류 단계 이후에 그러니까 서류 합격자들에 한해서 치르게 되는 시험이고요. 2018년도 하반기에 치러졌던 시험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시험 구성은 우선 일반적으로 우리가 적성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직무 적합 진단 평가가 총 4과목에 2시간 5분 치러지고요. 그리고 인성검사라고 하는 파트, 조직 적합 진단 평가를 총 265문항 30분 내에 푸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두 가지 그 검사 사이에는 약 20분간의 휴식 시간 텀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LTE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17년도 상반기까지는 보통 신입공채 전형에서 그 면접 때 같이 치르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 날에 가면 이 인적성까지 같이 보는 전형이었는데 네. 17년도 하반기부터 따로 분리되어서 서류 합격자에 한해서 실시되게끔 그래서 인적성을 합격한 분들이 다시 면접에 가는 요 프로세스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17년도 하반기부터. 네. 근데 이제 요게 전반적인 전체 다
그 채용 전형에서 그러니까 모든 모집 전형에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일반 신입 공채 전형과 전역 장교 전형에서 이렇게 분리되어서 시행되고 있다. 기존에 진행되어 왔던 그 장애인 특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서류 다음에 면접 전형에서 그 면접 당일 날 시험을 치르고 있다라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7년 상반기까지 이렇게 했으면 그래도 이렇게 나눈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네. 따로 별도로 분리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롯데그룹 그 기업에서 이야기하는 걸 좀 들어보면요. 네. 그러니까 서류에서 기존에는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채용 프로세스가 단순했죠. 그러니까 서류에서 바로 면접으로 가는 프로세스였습니다. 그리고 면접도 하루 만에 끝나죠. 원데이 면접.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롯데 채용 구조가 취준생들에게 되게 뭐 우리가 느끼기에 요 한 번만 고생하면 된다라는 인식은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서류에서 그 면접을 보통 3에서 5배수를 뽑아요. 그러면 정말 많은 분들이 서류를 지원하실 텐데 그중에 3배수만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서류에서 떨어지니까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큰 손해라는 것이죠. 서류에서 우리가 검증하지 못한 분명히 좋은 면접에서 봤을 때 중요한 요소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텐데 서류에서 이렇게 한정된 그런 기회들로 인해서 조금은 떨어지는 아쉬움을 보완하고자 중간에 그 인적성 시험 전형을 조금 별도로 분리했다. 기회를 조금 더 서류 전형에서 그러니까 인적성을 보시는 분들은 서류 전형에서 한 10에서 15배수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 합격 비율을 조금 더 우리가 높이고 기회를 많이 드리고자라고 좀 밝히고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이거는 그 요즘에 직무 중심 채용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무 중심으로 조금 더 지원자들을 면밀히 한번 객관화된 수치로 보겠다라는 또 의지의 발현이지 않나라고 봐요. 특히나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문제 해결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에서는 실제로 업무 상황에서 있을 법한 일을 주어주고 보기에서 가장 너라면 어떤 행동을 할래? 라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직무와 관련해서 정말로 이 지원자에 대해서 역량을 검증하고 싶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아마 이런 직무 중심의 트렌드에도 부합하는 그래서 분리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잡정보센터 출연하시는 쌤들 중에서도 맞쌤이 특히 가장 영보위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인적성 시험도 가장 최근에 본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됐는데 네. 그때 당시 분위기나 뭐 맞쌤은 어떤 식으로 준비했고 상황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드렸지만 제가 봤었을 때는 그러니까 면접 당일에 면접이랑 인적성까지 같이 봐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서류를 합격하고 나서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 뭐 면접은 당연히 면접대로 준비를 해야겠죠. 근데 원데이 면접이다 보니까 하루에 3가지를 봅니다. 면접을. 그러니까 임원 면접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임원 면접도 보고 뭐 토론 면접도 보고 뭐도 보고 3가지 면접을 또 준비를 해야 했었고요. 그리고 인적성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LTEP 시험도 열심히 공부해서 준비 기간에 대한 그 내가 준비해야 되는 내용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은 지금보다 있었던 게 사실이긴 한데요. 네. 지금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을 좀 보면 이제 이 롯데 같은 경우에는 다다음 주에 보거든요. 그래서 다다음 주까지 면접에 대한 부담은 조금 적고 이제 인적성에만 몰두하면 된다. 그리고 인적성에 합격하면 다시 인적성에 대한 부담은 조금 내려놓고 면접만 준비하면 된다. 전형에 대한 대비가 조금 더 명확해진 그런 좀 편의성은 요즘 그 분리된 상황에서 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과거와 비교해서는 여러분들의 준비 정도에서는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은 이제 뭐 면접에 대한 걱정보다는 LTEP에 대한 좀 몰두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텐데 그러면 이 LTEP이 어떻게 치러지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남유진 캐스터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치열한 2019년 상반기 채용 시즌 다가오는 4월 27일에는 롯데의 직무 적합도 검사인 LTEP 시험이 치러지는데요. LTEP 시험은 롯데의 인재상과 또 핵심 가치에 부합하는 인재를 뽑기 위한 시험인 만큼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겠죠. 그럼 화면으로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LTEP은 크게 직무 적성 검사와 인성 검사로 나뉘는데요. 먼저 직무 적성 검사는 전공과 직무에 따라서 출제 영역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공계와 인문계 중 자신이 응시할 시험을 확인한 후에 출제 영역에 맞춰서 문제를 대비해야 합니다. 먼저 직무 적성 검사 공통 부문부터 살펴보면요. 언어 이해와 문제 해결, 자료 해석 부문이 있고요. 또 비공통 분야는 인문 상경 계열은 언어 논리 시험을 보고요. 이공 계열은 수리 영역 문제를 풀게 됩니다. 직무 적성 검사의 총 문항은 135문항이고요. 시간은 125분이 주어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성 검사 살펴보겠습니다. 문항수는 265문항, 시간은 30분 주어집니다. 네, 각 영역별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스튜디오로 돌아가서 만나보시죠.
네, 남유진 캐스터와 함께 LTEP의 영역별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다른 기업들 인적성과는 비교해 봤을 때 뭐 예를 들자면 G사트 같은 경우에는 찍으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이런 특징만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일단은 과목. 아까 우리 그 PTP에서도 봤지만 인문계와 이공계가 응시해야 되는 과목이 구분이 됩니다. 네. 다시 말해서 공통 비공통 영역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같이 풀어야 되는 영역이 3가지 과목이 있고요. 네 번째 과목은 인문계, 이공계. 그래서 직무에 따라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항목이 다르다. 문제가 다르게 나온다. 첫 번째 특징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LTEP이라는 시험은요. 굉장히 엄격한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기업에서 제공하는 컴퓨터용 사인펜이나 수정 테이프만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가져온 필기 도구는 사용이 불가하고요. 그럼 가져갈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죠. 가져갈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시계 역시 지금처럼 개인적인 손목 시계를 차고 가면 다 풀러서 넣어야 됩니다. 정말요? 그러니까 거기 고사장 내에 있는 시계도 네, 안 되고요. 개인 손목 시계가 아예 안 되고요. 고사장 내에 있는 그 시계, 그 아날로그 시계를 보고 문제가 지금 몇 분 남았구나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이 규정되는 신분증을 미지참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바로 퇴실 조치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한두 분이 퇴실 조치를 당했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조금 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 이 안 갖고 온 경우에 대해서 따로 그 마련된 공간에서 이 신분 확인을 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네네. 이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기업의 좀 특성인데 롯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금 인정하고 있는 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이런 것들을 제외한 다른 그 공인되지 않은 신분증은 인정해주지 않고요. 이걸 안 갖고 왔을 땐 바로 퇴실 조치 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뭐 필기도구나 시계는 챙길 필요가 없지만 신분증은 반드시 챙겨야 된다는 걸 좀 염두에 주셔야 되고요. 네. 세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찍는 것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월요일, 화요일에 G사트 같은 경우에는 찍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감점이라고 가급적이면. 그렇죠. 하더라고요. 뭐 CJ 어제 같은 경우에도 좀 감점된 영역이 있으니까 그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롯데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18년도 하반기까지 이때까지 치러진 시험들을 보면 뭐 따로 틀린 문제에 대해서 감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공란으로 두기보다는 뭐 답을 체크하고 넘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좋겠죠. 그리고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이 보기가 사지선다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4가지 중에 하나를 찍었을 때 맞출 확률은 25%니까요. 꼭 반드시 빈칸으로 두는 것 없이 체크하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마지막 4번째는 일정과 관련된 또 특징인데요. 이번 그 LTEP 일정을 보니까 4월 27일이더라고요. 다다음 주 일요일. 근데 요 날을 제가 보니까 다른 대기업의 인적성 겹치는 그런 기업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주 토요일이라고 할 수 있는 13일은 KT 기업과 LG 그룹의 인적성이 겹치고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네. 다 붙으면. 그리고 28일 같은 경우에는 금호 아시아나 그룹과 GS 칼텍스가 겹쳐요. 선택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인적성 롯데 같은 경우에는 27일 날 롯데만 사기업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없지만 혹여나 공기업과 사기업을 동시에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생각해야 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 4월 27일이요. 공공기관의 A매치데이예요. 네. 그러니까 이때 공공기관에서 특히나 뭐 한국전력공사, 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듣기만 해도 정말 굵직굵직한 메이저 공기업 10곳이 이 27일 날 시험을 봅니다. 공공기관과 겹쳐요. 그래서 사기업을 위주로 준비하신 분들이라면 걱정이 없겠지만 공기업과 사기업을 병행하신 분들이라면 조금은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일정 차원에서 특징도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여태까지 살펴봤던 기업에서 인적성 검사를 할 때 점수가 이 정도면은 안정권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항상 여쭤봤었는데 LTEP 같은 경우에는 몇 점을 받아야 그래도 좀 안정권이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최대한 잘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몇 점이라고 지금 제가 봤을 때랑 지금이랑 난이도가 굉장히 좀 달라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로 지금 시험을 응시했었던 분들의 이야기 후기를 들어보면 난이도가 이전에 내가 공부했었던 것보다 조금은 더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지만 그러니까 G사트를 기반으로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여전히 풀만했다. 그러니까 LTEP 자체로는 굉장히 어려워진 건 맞는데 다른 일반 사기업의 그 인적성이랑 비교해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은 쉬운 편이지 않나라고 느껴지는 객관적인 그 난이도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난이도가 과거에는 제가 조금은 뭐 더 쉬웠지만 지금은 어려워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한 2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과거에는 17년도 상반기까지는 우리 면접 당일에 치러진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가 면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적성의 목적은 정말로 기본적인 그 소양, 뭐 언어 수리, 문제 해결 이런 거와 관련해서 조금은 지식적인 수준이 부족한 준비가 덜 된 친구들 하위 10%를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거르는
떨어뜨리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이 떨어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썩 어렵게 출제되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반면에 이번에 17년도 하반기부터 이제 이걸로 가지고 우리가 면접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는 시험으로 바뀌고 나서는 조금 더 어려워졌다라고 이게 첫 번째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시간 측면에서 조금 압박이 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시험을 봤을 때는요. 예를 들어서 문제 해결을 30문제 풀라고 하고 주어진 시간은 35분. 그리고 뭐 자료 해석 같은 경우에는 35문항을 풀라고 하고 주어진 시간은 40분. 이렇게 한 문제당 풀 수 있는 시간이 조금은 넉넉했었어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네. 근데 이번 17년도 하반기 그리고 18년도로 넘어오면서부터 뭐 하나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반드시 1분이 넘어가게 되면 시간이 부족하게 되는 상황. 아까 보셨지만 언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30문제 이상이 출제되지만 우리가 풀 수 있는 시간은 25분.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그 체감적인 난이도가 시간 때문에 올라간 것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LTEB 조금은 어려워졌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 주요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 오늘 또 문제를 다양하게 준비를 해오셔서 저희가 빠르게 짚어보기 전에 가장 먼저 보는 언어 이해 파트 영역 특징을 짚어주시죠. 언어 이해는 우리가 좀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그 수능,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비문학 지문 독해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그 지원자의 독해력을 기반으로 한 뭐 사고력, 논리력 이런 것들을 보는데요. 크게 한 4가지 유형으로 문제가 정리가 됩니다. 출제되는 문제가요. 첫 번째가 글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것, 두 번째가 내용을 추론하는 것, 세 번째가 글의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것, 마지막 네 번째가 논리적인 배열을, 그러니까 문장과 문단을 배열하는 문제인데요. 이 롯데의 언어 그 영역 파트 특징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가 언어는 롯데 같은 경우에 지문이 굉장히 길어요. 아. 읽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네. 이걸 읽고 나서 풀어야 되는 문제도 그러니까 소위 말해 여기서 딸려오는 문제들이 2개, 3개, 4개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4개의 문제를 다 놓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문을 빠르게 읽고 빠르게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독해력이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다라고 볼 수 있는 파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영역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두 번째가 문제 해결 파트거든요. 네. 여기는 조금 독특한 영역인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요? 문제 해결 파트는 아마 이제 제가 문제를 준비했는데요. 굉장히 이런 문제가 있었어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 파트는 LTEB, 그러니까 롯데에서 조금은 특징적으로 보는 과목이다라고 해서 좀 대비를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업무 수행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그때 어떻게 행동하겠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워크숍을 가기로 기획했는데 그 워크숍 기획안을 제시를 하고요. 기획안에 맞게끔 해당 뭐 프로그램 시간표랑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기획안에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다음 중 보기에서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은 1번 철수 땡땡, 뭐 점심시간에 노래를 부른다. 2번 뭐 영희 땡땡, 레크레이션 시간에 춤을 춘다. 이 위에 기획안과 관련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틀리게 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문제는 계기판과 관련된 문제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신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화요일이었죠. 화요일에 이어서 남유진 캐스터가 또 문제 해결을 함께 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셔봤는데 일단 소감을 한번 또 들어보고 각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화요일에 그 G사트의 울렁증이 아직 가시지를 않았는데 집에 가서 풀어보셨나요? 아니요. 손도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이번 시험은 이번 LTEB은 조금 이제 찍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좀 모르는 문제면 좀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오를 이제 찍어보겠다. 네. 이런 또 독특한 각오를 해주셨는데 네. 오늘도 저희가 취준생 여러분들께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문제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맞쌤이 문제를 바로 공개해 주실까요? 네, 문제 해결 영역에서 가장 그러니까 지난 하반기 기준으로 거의 한 10문제 정도 나왔다시피 한 빈번 출제 유형인 계기판 문제인데요. 네. 요거는 이제 난이도가 뭐 계기판은 되게 어렵게 나올 수도 있지만 제가 오늘 준비한 난이도는 굉장히 쉬운 하 수준의 난이도. 그렇기 때문에 30초에서 1분 내로 풀어야 되는 문제고요. 해당 제시되는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문제 보기에 맞게끔 그 정확한 답을 체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저희가 한 30초 정도의 시간을 갖고 풀어볼 테고요. 맞쌤이 지금 저 밑에 시간이 30초가 지나면 네. 그때 스탑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그 전에 풀 수 있으실 거예요. 되게 쉬워가지고. 부담 주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저희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문제가 이해가 안 되죠, 왜? 문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힌트 좀. 지금 30초가 되었습니다. 네. 아, 정말요? 네. 이게 문제가 어디 있는 거예요? 이 상태 계기판을 확인하고 네. 계기판 수치를 표와 대조해서 적절한 행동을 보기 위해서 고르는 문제입니다. 아, 이거를 30초 안에 푼다고요? 예. 오. 이게 난이도 하 아니지 않아요? 이게 그 계기판 문제 중에서 가장 쉬운 이게 어떻게 푸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롯데만 특별하게 좀 자주 나오는 문항이거든요. 아. 그래서 롯데에 좀 특화된 문제라서 이 문제를 접하지 않고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쥐쌈만 공부하다가 에이 뭐 쥐싸수로 되겠지 하고 들어가면 이해가 안 되는 문제라고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보실 롯데를 필요가 준비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그렇죠. 있네요. 예, 문제 해결은 특히나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맞습니다. 좀 미안이 되네요. 그래도. 혹시 푸신 분 있나요? 남진 캐스터 잘 아니요, 찍었나요? 저도 지금 위안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는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제가 간단하게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맨 마지막에 보시면 문제에 보통 상태 계기판을 확인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기판은 어떤 걸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A라고 적혀 있는 계기판은 당연히 A의 값이겠죠. 네. 두 번째 B라고 적혀 있는 계기판은 B의 값일 거고요. 아. 맨 마지막 계기판은 뭐 화살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그 위에 행동과 표의 조건을 보는 거예요. 자, 화살표를 봤을 때 상태가 왼쪽, 그러니까 왼쪽 화살표를 가리키고 있는 거 지금 확인하셨나요? 그러면 상태에서 왼쪽, 위쪽, 오른쪽 상태 중에 왼쪽 칸에 해당되는 상태구나 지금을 우리가 그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아. 그러면 A와 B의 값을 어떻게 대입해야 되는가? A의 값 5와 B의 값 40을 평균을 내야 되는 상태인 거죠. 왼쪽 화살표니까. 네. 그러면 값이 22.5가 나와요. 네. 그럼 22.5는 20과 30의 사이 값이기 때문에 알림은 주의라고 주의. 뜰 겁니다. 아, 그럼 그러면 노란 위에 레버를 그쵸. 올려야 되겠네요. 행동 조건의 주의는 노란 레버를 올린다라고 되어 있으니 문제는 아. 2번 노란 레버를 올린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아, 이거는 정말 그대로 네. 표를 보면은 답이 그대로 나오는. 답이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이 조건이 네. 굉장히 까다롭게 나와요. 계기판이 3개가 아니라 5개가 나오거나 아. 계기판의 눈금이 정말로 다양하게 나온다거나 행동 조건이나 표 조건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온다거나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제로 푸는 문제고요. 여기서 파생되어서 어렵게 나오면 정말로 한도 끝도 없이 어렵게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걸 말씀드리면 롯데 같은 경우에는 여기 행동과 표 조건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동과 표 조건에 맞춰서 계기판 수치만 달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 내가 이 문제를 빠르게 이해했다라고 한다면 계기판 수치만 빨리빨리 대입을 해서 쭉쭉쭉 풀어나가는 그런 전략이 굉장히 필요한 영역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언제나 그렇지만 해설을 듣고 보면 굉장히 쉽네요. 이게 이렇게 쉬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저희가 네. 못 푸는 게 약간 민망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풀이 방법을 보면 바로 이해하실 수가 있으니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자료 해석 영역도 준비해 오셨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뭐 아실 거예요. 뭐 도표나 그래프를 보고 그 내용을 읽어낸 다음에 관련된 문제에 맞게끔 보기를 찾아내는 그런 기본적인 문제라고 보시고요. 쉽게 나오면은 그런 단일 데이터 하나만 나오는데 조금 이제 어렵게 나오는 추세다 보니까 뭐 표랑 벤 다이어그램, 표랑 차트 혹은 뭐 차트랑 도수 분포표 이렇게 우리가 제시되는 자료가 2개 이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데이터를 해석하고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관건인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바로 다음 문제를 맞쌤이 직접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제한 시간이 끝나면 맞쌤이 끝났습니다라고 말해주시면 저희가 문제 푸는 걸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파트도 30초니까요. 제가 30초를 한번 지금부터 재도록 하고요. 네. 문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표는 A대학교 학생들의 전공별 선호 음악 장르이다. 다음 중 표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경영학을 전공한 학생들은 발라드 장르를 가장 좋아한다. 2번 철학을 전공한 학생들에게는 랩 장르가 두 번째로 선호도가 높다. 3번 경제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세 번째로 선호하는 음악 장르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장르이다. 4번 기계공학을 전공한 학생들 중 댄스 장르를 선호하는 비율은 경제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랩 장르를 선호하는 비율보다 낮다. 아, 쉽네요. 저도 30초가 풀었습니다.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30초가 다 됐습니다. 풀으셨나요? 네, 풀었어요. 정답 그러면? 동시에 말할까요? 아, 좋아요. 하나, 둘, 셋. 4번. 어? 저거 드렸어요? 전 4번 3번과 했습니다. 4번이 갈린 건가요? 저는 둘 중에 저랑 답이 있습니다. 남유진 4번. 씨는 네. 4번, 당당한 3번. 아, 저 3번이요. 누가 맞는 거죠? 정답은 4번. 아.
뭐지? 이게 3번이랑 어, 4번에 그렇지? 그러니까 3번, 4번이 조금 어려운 보기긴 했어요. 아, 1, 2번은 그래요? 바로 답이 나오셨을 거예요. 네네. 바로 직관적으로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을 텐데 3번을 보시면 일. 경제학 문제 그대로 찾아가면 됩니다. 네. 경제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아. 세 번째로 선호하는 음악 장르는 랩이네요. 그렇죠. 바보 같아. 그리고 네 번째를 보시면 기계공학을 전공한 학생들 중 댄스 장르를 선호하는 음악 그 비율은 경제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랩 장르를 선호하는 비율보다 낮다가 아니죠. 높다가 그러네요. 맞는 보기겠죠. 아. 그렇기 때문에 답이 4번. 요거는 아니, 이제 근데 문제를 이런 거 가끔 제가 읽고 싶은 대로 읽히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맞아요. 이게 자료에서도. 출제자의 의도와 반대로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게 되면 그렇죠. 이렇게 좀 실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를 일단 읽는 그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대로 대입을 하면서 그렇죠. 푸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근데 이건 되게 쉬운 거고요. 요 확인 차트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쉬운 정말 문제에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실제로 이 문제를 푸셔야 되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쉽게 풀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쉽게 말하면 이 표가 두 개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 두 개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하나하나 대입하면서 여기서는 맞는데 뒤에서는 맞으니까 이게 뭐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걸리는 파트다라고 해서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롯데 인적성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인문계랑 이공계랑 다른 영역이 있다는 건데 네. 이번에 인문계 언어 논리 대비 전략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언어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일반적인 사기업에서 보는 그런 언어 논리 문제들이랑 비슷합니다. 뭐 참, 거짓, 혹은 뭐 역, 이, 대우, 필요 조건, 충분 조건. 그래서 이러한 관련된 지식들을 사전에 숙지하고 임한다면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는 영역이다. 그리고 언어 추리도 조금 요즘에는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역시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에 다뤘었던 그 G사트에 나오는 영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언어 영역 파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언어 논리 이것도 30초 내외로 풀어야 되는 문제일까요? 그렇죠. 이제 제가 제시한 내용은 아마 30초 내로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조금 여기보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문제보다 훨씬 어렵게 나오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예제를 한번 보시고 요 예제는 30초 안에 한번 풀어보는 걸로 일단 하시면 유형만 좋을 것 좀 같습니다. 익히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이 문제를 한번 읽어 주실까요? 네, 다음 괄호에 들어갈 수 없는 내용은 이란 문제고요. 네. 남규는 축구를 좋아한다. 유진은 영화를 좋아한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축구를 좋아한다. 따라서 괄호가 되어 있고요. 해당 보기에서 들어갈 수 없는 내용을 골라주시면 되는 문항입니다. 아마 바로 답이 나오실 거예요. 아닌가요? 30초가 됐습니다. 벌써 됐나요? 네. 저는 저는 3번. 저도 저도 3번이요. 3번이요. 다 3번으로 하신 건가요? 네. 표정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정답은 3번입니다. 아우. 머쌤! 진짜 밀당! 웃는 거 보셨어요? 지금 굉장히 또 비열하게 웃으셨는데. 근데 추석 아. 설날 특집 때도 그러시더니. 맞습니다. 잠깐 밖을 놔줬으니까. 기회드리고 네. 네. 해설을 좀 해주실까요? 아마 다 맞게 잘 푸셨을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축구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좋아하는 우리 유진은 축구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유진은 영화도 좋아하고 축구도 좋아하는 사람이 되겠죠. 여기까지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네네. 다만 보기 중에 3번을 보시면 남규는 축구를 좋아하는 게 분명하지만 명제에서 바로 나와 있지만 남규가 영화를 좋아한다는 사실 그 정보는 글쎄요 어디에도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불확실한 정보이기 때문에 다른 1번, 2번, 4번과 비교해서 답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드디어 저희 3명 다 맞추는 문제가 나왔네요. 뿌듯합니다. 그래도. 네. 자, 이어서 이공계 직무의 수리 공간 영역 대비 전략을 짚어볼 텐데 이번에는 좀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대비 전략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이건 제가 따로 문제를 뭐 준비하진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그 화요일에 해보셨을 거예요. 막 도형을 이렇게 막 돌리고요. 네. 그리고 갑자기 A, B, C, D가 별표를 지나니까 B, C, D, E가 되고 네. 동그라미를 지나니까 플러스 별을 2, 플러스 1, 환하게 플러스 2, 했던. 플러스 그 문제예요. 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네. 그와 관련된 뭐 대비 방법이나 뭐 풀이했었던 그 해설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도형 그리고 규칙을 찾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 LTEB에서의 도형은 G사트랑 거의 비슷하지만요. 그 규칙을 찾는 문제는 조금 다른 게 우리는 별표, 세모, 네모, 동그라미를 지났을 때 어떻게 되었다라고 풀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전개도, 평면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 돌려보고 이 도형을 여기로 뺐다가 저기로 넣어보고 하나를 뺐다가 두 개를 뺐다가 하나를 뺐다가 이런 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규칙 찾는 그 로직은 비슷하지만
출제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 이 점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직무 적합도 평가 4개의 파트의 시험이 끝나면 20분 정도 휴식을 한 후에 인성검사라고 불리는 조직 적합도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네. 뭐 인성검사는 공부를 하지 말라고들 하셔서 이 롯데도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특징 먼저 말씀드리면 다른 기업들의 인성검사가 뭐 보통 매우 그렇다, 뭐 그렇다, 보통 보기가요, 보통이다, 뭐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이렇게 5점 척도 혹은 7점 척도로 구분되어 있는 것과는 별개로 롯데는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로 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세요. 제가 여기서 아니요를 체크하면 너무 극단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것까지 감안한 문제 출제예요. 만약에 그게 정말로 걱정이 돼서 인성검사가 명확하게 결과가 안 나온다고 하면 롯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5점 척도, 7점 척도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이런 보기를 냈겠죠. 하지만 예, 아니요로 분명히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고 본인의 인성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의 그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제가 조금만 더 팁을 드리면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왜 문제가 나왔을까? 왜 냈을까? 자기소개서가 왜 의도가 이러할까?를 생각하시면 안 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지금 265문항을 30분 안에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문제를 거의 5초 정도에 풀어야 되는데 읽자마자 예, 읽자마자 아니오를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평소 본인의 그런 진실된 그런 인성적인 삶의 태도, 모습들이 보이게끔 체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는 운동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집에서 쉬는 것도 좋아한다. 근데 이거를 둘 다 이해하면은 여기서 뭐야 이중인격자는 이러면서 막 배제하고 탈락시킬까 봐 이런 거는 어떻게 좀 일관되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그런 문항이에요. 예를 들어서 265문항이니까 비슷한 뉘앙스, 비슷한 의도의 문제들이 몇 번씩 겹쳐서 나오거든요. 네. 방금 말씀해주신 예가 바로 그런 겁니다. 만약에 내가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다. 예. 나는 평소에 활동적인 무엇인가 스포츠를 하는 것을 즐긴다. 예. 체크를 했어요. 근데 뒤에 가보니까 문제가 한 100번대 넘어가다 보니까 나는 평소에 쉬는 시간에 조용히 집에서 독서하는 것을 좋아한다. 야, 여기서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거예요. 이걸 왜 냈을까? 분명히 앞에다가 내가 예를 냈으면 뒤에 아니오를 하면 떨어뜨리려고 낸 걸까? 고민이 많아집니다. 근데 그렇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평상시에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에 우리가 뭐 뛰어노는 거 좋아하지만 때로는 혼자 집에서 좀 음악을 들으면서 혹은 책을 읽으면서 쉬는 것도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똑같이 예를 체크하셔도 됩니다. 이게 뭐 예 그리고 무조건 뒤에는 아니오를 해야 된다고 그런 무조건 예를 하면 떨어뜨린다 그런 건 없고요. 개인의 이런 성향을 보여주는 문제들은 뭐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가 보이게끔 체크를 하시고요. 다만 답이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반드시 답을 체크하셔야 되는 문제.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기본적으로 나는 뭐 다른 사람들이 가끔씩 바보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이런 문제랑요. 두 번째는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느낀다. 좀 뉘앙스의 차이가 느껴지나요? 네. 그렇죠. 처음에는 뭐 겉으로는 그렇게 행동을 안 할지라도 속으로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얘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얘가 답인 게 아니라 얘를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후자로 말씀드린 것,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느낀다. 그러면 우리가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동료가 아니라 바보라고 느끼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라면 좀 인성적인 차원에서 같이 일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문항들, 그러니까 극단에 치우쳐 있는 문항은 반드시 답이 있으므로 방금과 같은 내용은 아니오를 체크를 하셔야겠죠. 이런 내용들만 좀 주의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성이 잘 드러나게끔 푸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짚어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LTEP 시험장에서 이것만은 꼭 하지 말자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누구에게나 시간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그냥 과감하게 패스하는 것도 하나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시간 오래 걸릴 것 같고 난생 처음 보는 유형. 만약에 내가 계기판을 한 번도 안 봤는데 계기판이 나오면 일단은 제끼고 풀 수 있는 거 먼저 푸는 거예요. 나의 강점이 있는 거 먼저 풀고 조금 뒤에 시간이 남으면 다시 돌아와서 푸는 이런 전략, 이런 과감성도 인적성 파트에선 하나의 역량으로 저는 보기 때문에 평소에 연습하실 때 이제 시간 재고 연습하실 때는 당연히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시간이 가고 있잖아요.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두고 넘어가자. 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이제 4월 27일이 인적성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 LTEP 시험을 앞두고 있는 취준생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신의 한 수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신의 한 수를 드릴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이 현장에 있으면서 느끼는 건 굉장히 3월 달 동안 자기소개서 쓰느라 밤낮이 바뀌어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보통 낮에는 글이 안 써진대요. 밤에 뭔가 새벽 감성으로 써야지 잘 써진다고 낮에 자고 밤에 글을 쓰시는데
지금 시험은 낮에 치고 밤에 자야 되는 지금 패턴이잖아요. 롯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2시 정도에 시험을 칩니다. 한참 우리가 밥 먹고 졸릴 때. 네. 그렇기 때문에 생체 리듬을 27일 시험 전까지 롯데에 조금 맞춰서 시험을 좀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한 준비 방법이겠다라고 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도 함께해 주신 남유진 캐스터 그리고 마민영 컨설턴트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접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더 유명한 강소기업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 히든 챔피언스 리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채널 고정! 몸이 안 좋아져서 당분간 민준이 봐주는 게 힘들 것 같아. 갑작스레 찾아오는 일상의 순간들. 일도 가정도 함께 지켜낼 수는 없을까요? 시간 선택제로 당신의 일상을 잠시 전환하세요. 육아 분담으로 맞벌이 부부의 부담은 덜어주며 업무 시간 능률은 높여주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 뒤 6개월 후 다시 일상으로의 전환. 가족의 일상을 지켜주는 시간 선택제.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반칙과 특권 마침표. 변화의 시작.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차별시작 접종본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강소기업들을 만나보는 시간 히든 챔피언스 리그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춘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이금주 주무관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춘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이금주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삼익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춘천시 조양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회계사무원 1명을 차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고졸 이상, 경력은 3년 이상자로 금융, 회계, 세무학 전공자, 전산회계 1급 또는 전산세무 2급, 회계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합니다. 담당 직무는 세무기장 대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결산 등 세무신고 업무이며 근무 형태는 주 5일, 연봉은 2,400만 원 이상이고 경력에 따라 면접 시 임금협이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 참조하셔서 이력서를 준비하여 방문, 우편, 팩스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3년 이상 경력의 회계사무원 1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이니까요. 빠른 지원 바라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입니다. 원주시 흥연면에 소재하고 있으며 일반 사무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4년 대졸 이상,
경력은 관계없으나 관련 분야 유경험자와 세계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하며 담당 직무는 링크 사업단 업무 수행입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월급은 200만 원 이상이고 경력에 따라 면접 시 임금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4월 23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참조하셔서 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방문 또는 우편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경력이 무관한 채용건이고요. 일반 사무원 2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전의 서은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은혜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BJ엠텍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소재한 포장공사업체로 현재 도면을 작성할 건축 토목헤드원 1명을 모집합니다. 토목제도 기능사나 건축제도 기능사 자격증은 필수이고요. 건축 토목학과 전공자는 우대합니다. 근무 형태는 주 40시간, 급여는 연봉 2,700만 원 이상 지급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준비하셔서 이메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접수 마감일은 4월 26일까지입니다. 네, 건축 토목 헤드원 1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 우대사항과 지원 자격 체크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바로 전해 주시죠. 네, 다음으로 구직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취업 프로그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5일부터 목요일인 18일까지 집단 상담 프로그램인 취업 희망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자존감 회복을 위한 활동, 자신감 향상, 근로의욕 증진, 효과적인 의사소통 등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취업 특강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15일에는 고용차별과 효과적인 권리구제, 16일에는 국민연금과 함께하는 행복한 인생 설계, 17일에는 성공하는 자산관리, 창업전략, 18일에는 재무설계 첫걸음, 19일에는 정신건강 우리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10시부터 12시까지 단기 취업 특강 진행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워크넷 통해서 직접 신청도 가능하시고 저희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 042-480-6057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한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구직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강원도와 대전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해외에서 더 유명하고요. 대기업의 성장률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고 회사와 내가 함께 커나갈 수 있는 강소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잡정보센터 그리고 취업 포털 커리어의 인싸 김병준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네, 그리고 또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도 그렇고 유진 씨도 그렇고 세미 씨도 그렇고 약간 핵인싸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서. 네. 아, 저 맞아요. 그래요? 제가 무실했네요. 제가 무실했네요. 병규 쌤이 그러면 저한테만 핵인싸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면. 점점 캐릭터가 이렇게 잡혀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뭐 얼굴이 거의 빨개지시는 그냥 낄 때 끼고 그냥 빠질 때 빠지는 낄낄 빠빠의 정성만 지킨다면은 핵인싸가 가는 길이 아닐까. 이제 취업준비생분들이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갈 걸 막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신입사원 때 되면은 이게 잘 모르거든요. 언제 끼고 언제 빠져야 되는지, 그냥 무조건 옆에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건지. 네. 거기서 약간의 센스를 발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있을까요? 약간의 센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저도 이제 회사 들어와서 신입사원 일을 많이 했지만 네. 사실 눈치를 되게 많이 보게 되거든요. 맞아요. 눈치를 많이 봤을 때 아무래도 한 번 더 얘기를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규 쌤처럼 이렇게 핵인싸가 될 수 있는 거겠죠?
타고나야 된다. 죄송합니다. 네, 진행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로 인싸 이런 거는 좀 약간 타고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신세미 캐스터는 네. 인싸 본인이 약간 인싸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저는 아싸 같아서 병주 쌤의 오늘 조언을 듣고 싶었는데 뭐 회식 자리 그런 얘기를 안 해주시네요. 저희 회식은 그 2차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네. 거기서 노래. 이제 인싸가 되신 거 아닌가요? 거기서 이제 인싸가 시작됩니다. 노래를 부르시면서. 그렇죠. 그럼 뭐 노래 못하면 인싸도 못 되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회사 생활을 잘해야 결국 인싸가 그래요? 되지 않겠습니까? 핵인싸 놀리는 재미가 또 쏠쏠하네요. 그리고 잘 안 알려주시네요. 네. 나중에 따로 가시면 아, 그때 네, 이제 알겠습니다. 실습. 카톡 드릴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병수쌤 소개해 주실 기업 어디인가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업은 1990년 12월에 설립되어 반도체 및 전자재료 부품을 제조하는 네페스입니다. 네, 이게 네페스라고 하니까 작년에 저희가 그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에서 이원 생중계를 해서 저희가 직접 생중계로 연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마 관계자분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던 그런 기업인 것 같아서 더 좀 반가운 것 같은데 이 네페스 어떤 기업인지 자세히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네페스는 비메모리 반도체 패키징 전문 기업으로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와 웨이퍼 레벨 패키지 사업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1990년 창립 이래 전량 수입에 의존해온 현상액의 국산화를 시작으로 그동안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의 핵심 전자재료를 하나씩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여 국내 IT 분야 부품 소재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네, 수입에만 의존하더니 반도체 재료들을 국산화시킨 것만으로도 큰 업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외에도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나요? 네, 네페스는 2004년엔 반도체형 솔더 범핑 기술로 미국 특허권을 취득하였는데요. 플레이팅 범핑 및 웨이퍼 레벨 패키지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반도체의 초소형, 초박형, 다기능 구현이 가능한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라는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 및 상용화하며 시장에 자리매김해오기도 했습니다. 이어 첨단 비메모리 반도체 미세공정 서비스 전문 업체로 한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웨이퍼 레벨 패키지 기반 서비스를 글로벌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데요. 2017년엔 1000개의 입출력 단자가 필요한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를 PLP 방식으로 세계 최초 양산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플레이팅 범핑과 웨이퍼 레벨 패키지를 기반으로 해서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를 PLP 방식으로 세계 최초로 양산했다. 이거 너무 외계어 같아서 소개를 해주시죠. PLP 이런 건 어떤 거를 말하는 거죠? 네, PLP는 사각형 기판 패널을 사용해 기존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 대비 생산 효율이 개선된 패키지 형태로서 네페스는 현재까지 세계 유일의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 기술을 상용화시킨 기업인데요. 또한 같은 해 국내 최초 AI 칩 상용화에 성공하며 4차 산업혁명의 선도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스마트폰용 반도체에 이어 최근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도 성공적으로 진출하며 자동차 반도체 산업에서 입지도 다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정말 뼛속 깊이 문과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시는 얘기가 잘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그래 네페스가 주력으로 이끄는 주 산업은 어떤 건가요? 네페스의 사업 분야는 디스플레이용 구동칩 및 휴대폰용 기능 구현의 칩셋 사업을 추진하는 반도체 사업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사용되는 전자재료 사업, 터치스크린 솔루션을 제공하는 디스플레이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주요 사업들은 이런 게 있는지 알아봤는데 그러면 그 어떤 제품을 주력으로 밀고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네페스는 2017년 세계 최초로 뉴로모픽 칩 NM500을 개발하여 상용화에 성공했는데요. 뉴모로픽 칩이란 뉴런과 신경계로 이루어진 뇌를 본다 만든 AI 반도체 칩입니다. NM500은 다양한 분야에서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인데요. 스마트 센서, 자율주행 차량, IoT, 지능형 로봇의 두뇌 역할이 가능한 새로운 영역 등 각종 산업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첨단 패키지 고정 기술을 활용한 첨단 반도체와 인공지능 반도체 제조 솔루션 개발 사업화를 위한 국제과제 주관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네페스는 삼성전자와 산업과 업무 제휴를 맺기도 했는데요. 주요 고객으로는 반도체 부분의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부분의 샵, 전자재료 부분의 LG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네. 왠지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히든 카테고리에서 기술력으로 분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맞나요? 네, 네페스는 기술력 히든 챔피언 카테고리로서 분류가 되고요. 또한 우량 매출 챔피언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네, 또 이게 우량 매출이 뒤따라서 이렇게 분류된다고 하니까 매출액은 어느 정도인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네페스의 2018년 기준 매출액은 약 2,640억, 영업이익은 약 220억, 당기순이익은 약 210억이었습니다. 이 중 네페스의 당기순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약 240% 상승하였는데요. 올해부터 신규 사업인 차량용 레이더 센서 및 2차 전지용 리드탭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라 올해의 매출 실적도 기대가 되고요. 차량용 레이더 센서의 경우 자동차가 자율주행 시 중장거리 레이더를 감지하기 위해서는 77GHz 이상의 고주파 대역폭이 필요하고 이에 펜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페스의 경우 전체 웨이퍼 레벨 패키지 중 펜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자율주행차 시장 성장에 따른 고성장이 예상됩니다. 또한 리드탭은 2차 전지 터미널용 전련 접착 필름으로 2차 전지 원재료 비중에서 약 10에서 20%를 차지하는 핵심 부품이지만 그동안 전량 일본에서 수입했었는데요. 이에 네페스는 꾸준한 개발을 통하여 리드탭을 국산 기술로 개발하여 상용화시켰고 현재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용으로만 납품 중이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차량용까지 추가될 예정으로 이 또한 가파른 매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활발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네페스, 단연 노력의 산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신세미 캐스터가 네페스 연혁에 대해서 소개해드립니다. 네, 90년에 크린 크리에이티브 주식회사로 설립이 돼서 약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의 기업 네페스는요, 설립 후 6년 뒤인 96년에 이미 1,000만 불 수출의 탑을 달성을 했습니다. 또 2004년에는 지금의 상호명인 주식회사 네페스로 상호명이 변경되고요. 2005년에는 주주가치대상 우수 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2007년에는 산업자원부의 전자부품 기술 대상에서 장관상을 수상을 했고요. 또 2011년에는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 선정되는 동시에 제6회 지속가능 경영 대상에서 최우수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이어서는 2015년에 월드클래스 300 및 글로벌 전문 기업으로 선정이 됐으며 또 2016년에는 웨이퍼 레벨 패키지 차세대 세계 인류 상품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2017년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업체로서 인증을 획득을 했고요. 지역산업진흥 유공포상 지역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을 했습니다. 또한 독서 경영 우수 직장 인증 문체부 장관급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 작년이었습니다. 2018년에는 제1회 국가경쟁력 대상 제조 부문 대상, 제42회 국가생산성대회 4차 산업혁명 선도 기업의 국무총리 표창을 받고요. 또 2018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대전 산업기술 유공 산업포장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네, 연혁이 굉장히 길어서 알짜배기만 골라내봤는데요. 간단하게 연혁 살펴봤습니다. 네, 자 연혁을 한번 들어봤는데 2011년에 대한민국에서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 선정이 됐더라고요. 또 이 부분이 눈에 띄는 만큼 오늘은 연봉보다 복지를 먼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우선 장기근속자 보상을 비롯해서 자녀 중고등학교, 대학비 학비 지원, 그다음에 휴양시설 지원, 사내 외국어 강좌, 사이버 연수원 운영, 사회 어학 수강료, 해외 연수 지원 등이 있고요. 음악교실을 운영하며 사내 음악 이벤트 행사 실시, 음악 공연 관람을 지원한다는 점이 조금 특별합니다. 이외 숙소 제공, 사내 식당 운영, 통근버스 운행, 자사, 자회사, 계열사 제품 할인 등 다양한 복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뭔가 음악에 대한 조예와 애정이 깊은 기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연봉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현재 채용 중인 모든 부분의 신입의 경우 대졸은 약 3,400만 원, 석사는 약 3,600만 원이고요. 네페스의 작년 평균 연봉은 금감원 공시 기준 약 5,300만 원이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연봉 면에서도 취준생분들이 부족함 없이 만족할 만한 수준인 것 같고요. 이어서 그러면 채용 전형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네페스는 현재 크게 반도체, EM, AI, 기술원, 경연지원 부문 총 26개 채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용 마감일은 이번 주 4월 14일 일요일이며 관심 있으신 취준생분들은 서둘러 지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채용 부문에 대해서는 신세미 캐스터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네페스는 현재 26개의 부문에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신입 부분만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공정기술, 공정개발, 품질보증, 영업 마케팅, 환경안정 부문에서 학사 4년제 이상의 지원자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부문마다 관련 전공학 전공자 및 비즈니스 영업회화 가능자를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으로 꼽고 있는데요. 부문별로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을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요원으로는 EM인데요.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 부문에서 신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에서는 석사 이상, 또 품질관리는 학사 4년제 지원 가능합니다. 공통 자격 요건으로는 이공계열과 화학 관련 전공자 우대하고 있고요. 다음은 AI입니다. AI 연구개발 부문에서 채용하고 있는데요. 석사 이상의 학력과 이공계열 및 영상처리 관련 전공자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 AI 부문과 같은 부문이 아니고 다른 부문인데요. 전문 연구 요원으로 따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석사 기졸업자 등의 자격 요건을 두고 있는데요. 전직자는 지원 불가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기술원에서 신소재 개발과 ST 연구개발 부문에서 인재 채용하고 있습니다. 석사 이상의 학력과 이공계열 전공자 채용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지원 부문인데요. 재무회계 부문에서 인재를 채용하고 있고요. 참고사항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AI 전문 연구 요원의 경우는 입사 지원서 하단에 대학원 졸업 논문 요약 첨부가 필수고요. 입사 지원의 경우는 취업 포털과 네페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동시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신입의 경우는 네페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받고 있으니까요. 신입분들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몇 가지 채용 전형에 대해서 부문에 대해서만 살펴봤는데 보다 자세한 거는 따로 별도로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병주쌤이 채용 절차도 바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 온라인 인적성 검사, 1차 면접, 2차 면접, 채용 검진, 최종 합격 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여타 다른 기업들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페스를 추천하시는 이유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주력으로 삼는 디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시황이 꺾이면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네페스가 부각되고 있고 올해 2월의 경우 네페스는 고객 수요 증대에 따른 생산 능력 확충을 목적으로 250억 원 규모의 반도체용 테스터 생산 설비 투자를 결정하여 향후 성장 가능성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오늘은 반도체 부품 제조기업 네페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취업포털 커리어의 핵인싸 김병주 컨설턴트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금요일 맞아서 어벤져스 특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2부에서는 취준생들의 힐링타임 시간이죠. 영화 직업을 만나다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